안녕하세요, 아이즈박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작업용 데스크톱을 하나 마쳤습니다. 우연히 ASUS ROG 스트릭스 3090을 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품들도 차례차례 구매하여 데스크톱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ASUS ROG 제품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컴퓨터를 조립하면서 사용한 부품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립하러 가시죠. 메인보드는 ASUS ROG 스트릭스 B550XE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 AM4 소켓으로 AMD CPU 전용 보드입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상단에 메인보드가 있으며 메인보드 아래쪽엔 하이퍼 M.2 젠4 카드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하이퍼 M.2 젠4 카드는 안에 M.2 슬롯이 4개 있어 M.2 SSD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만 장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SSD를 추가 구매한다면 사용할지도 모르겠군요. 액세서리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보드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안테나가 들어있는 점이 독특합니다. 역시 유선 랜으로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액세서리네요. 메인보드의 구성은 AMD용 CPU를 장착할 수 있는 AM4 소켓 1개가 중앙에 있고요. CPU 소켓 오른쪽엔 DDR4 메모리 슬롯이 4개 있습니다. 최대 128GB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6GB까지 지원하고 메모리 슬롯도 8개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CPU 소켓 왼쪽엔 IO 포트가 있습니다. IO 실드가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어 케이스에 IO 실드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쪽에 확장 슬롯 PCIe 4.0 16레인 2개, PCIe 3.0 16레인 1개, 1레인 2개가 있으며 다중 VGA를 지원하여 SALI나 크로스파이어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장장치 M.2 슬롯과 SATA 포트 3개가 있습니다. 통신장치로 무선 랜과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CPU는 라이젠 9 4세대 5950X입니다. 제조 공정 7나노미터, 16코어 32스레드로 기본 클럭 3.4GHz, 최대 클럭 4.9GHz입니다. 초고속 최신 인터페이스 구격 PCIe 4.0을 지원하여 SSD와 그래픽카드의 최대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습니다. CPU를 장착하는 방법은 CPU 소켓에 클립을 올리고 CPU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려놓은 뒤 다시 클립을 체결하는 순으로 CPU를 장착합니다. CPU는 소켓에 장착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소켓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램은 G스킬 DDR4 3600 CL18 트라이던트 G 네오 패키지 128GB를 장착했습니다. 32GB 메모리 4개가 세트 구성인 패키지입니다. 동작 클럭은 3600MHz로 기본은 2666MHz로 되어 있어 XMP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3600MHz로 오버클럭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슬롯은 한쪽의 클립을 열고 메모리의 방향을 맞추어 장착합니다. 클립은 메모리 장착과 동시에 다시 결속됩니다. SSD는 시게이트 파이어 CUDA 520 M.2 NVMe 1TB를 선택했습니다. 나사를 풀어 SSD 커버를 분리하고 그 안에 SSD를 45도 각도로 넣고 아래로 살짝 눌러서 내려줍니다. 고정 나사로 SSD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고 처음 분리했던 커버 안쪽의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안쪽에 서멀 패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커버를 다시 장착하면 SSD 연결은 끝납니다.
SSD까지 장착하였으면 다음은 CPU 쿨러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녹투와 NHD2로 크로마 맥스 블랙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공랭 쿨러 중 프리미엄급 제품인데요. 140mm의 대형 팬과 거대한 방열판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정숙하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품과의 간섭이 있는지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제품입니다. CPU 쿨러부터 조립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쿨러를 장착할 인텔용 CPU와 AMD용 CPU 간 쿨러 소켓의 종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설명서를 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CPU 위에 써멀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CPU와 쿨러 사이는 완전하게 밀착되지 않고 틈이 발생하는데요. 이 틈은 써멀 그리스로 메워서 열전도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1g인데) 약 8,000원 정도 하는 고가의 써멀 그리스입니다. 동봉된 주걱으로 뭉친 부분을 살짝 펴줍니다. 쿨러 방열판의 고정 나사가 소켓과 같은 위치에 놓이도록 방향을 두고 CPU 위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나사를 체결하고 펜 2개를 연결합니다. 펜 하나는 CPU 펜 소켓에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는 CPU OPT 소켓에 연결합니다. 문제는 이 쿨러는 펜의 크기가 커서 커스텀 램을 사용하면 램과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램 쪽에 있는 펜은 살짝 위로 올려서 장착시켜야 서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램은 보통 LED 조명이 많이 쓰이는데 쿨러로 인해 조명이 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케이스는 ASUS ROG 스트릭스 헬리오스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박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케이스 무게만 18kg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조립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액세서리 박스가 먼저 보이고 매뉴얼도 있습니다. 케이스 형태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 매뉴얼을 꼭 보시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을 보호하는 더스트백 속에 본체 상단이 보입니다. 제품을 들기 용이하게 상단에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대 50kg까지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케이스를 꺼내는데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분리할 차례입니다. 양쪽 유리는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절반 정도 열려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분리하면 됩니다. 보드 뒷면이 배치될 케이스 왼쪽 부분의 플라스틱 판을 분리합니다. 배선 정리를 마치고 나서 다시 결속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선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나와 있는 점은 편리했습니다. 다만 배선이 너무 짧아졌기에 케이블 타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하드 프레임과 파워 서플라이 체인버를 분리해줍니다. 부품을 전부 장착시키고 다시 결합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잘 보관해둡니다. 이것은 멀티펑션 커버라고 하여 보드와 연결된 배선을 커버를 통해 최대한 숨겨서 연결할 수 있으며 옆으로 슬라이드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보드 크기에 맞게 커버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경우 이를 지지해주는 GPU 홀더가 추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래픽카드의 손상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파워는 슈퍼플라워 SF2000F14HP 리덱스 플래티넘을 사용하였습니다. 원래 ASUS ROG PC답게 ASUS ROG 토르 1200W 80 플러스 플래티넘을 선택했었는데요. 3번 정도 품절 취소를 당하다 보니 그냥 이보다 높은 출력의 파워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변경하였습니다. 후에 SLI를 고려한다면 1200W로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2000W로 정했습니다. 전격 출력이 2000W답게 덩치도 큽니다. 길이 255mm, 폭 150mm, 높이 86mm로 파워 공간이 넉넉치 않은 케이스라면 연결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크기입니다. 무게도 6.3kg이나 해서 매우 묵직합니다. 케이스도 18kg이었는데 합쳐서 25kg 가까이 되니 조립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폴 모듈러 모델인데 케이블 포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파워를 케이스 하단에 배치하고 뒷면과 밀착시켜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워낙 무거운 부품이라 뒤쪽에만 나사를 고정시키는 점이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케이스를 눕히고 보드를 장착합니다. ATX형 보드용 홈에 맞게 위치한 후 나사로 고정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의 배선 작업 중 마지막에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어려운 부분으로 왔는데요. 케이스의 배선을 메인보드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전면 I/O 포트에서 USB 3.0 포트를 연결하고 RGB 케이블, F패널 등을 연결합니다. F패널은 케이블이 여러 개인데 보드를 자세하게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어느 핀에 연결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합니다. 20플러스 4핀 케이블을 보드 오른쪽 포트에 장착하고 파워 쪽도 20플러스 4핀 포트와 연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컴퓨터 세팅을 하게 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ASUS ROG 스트릭스 GeForce RTX 3090입니다. 가지고 싶었던 제품인데 구하게 돼서 어쩌다 보니 컴퓨터까지 맞추게 되었습니다. 쿠다 코어 1496개, 메모리 클럭 19500MHz, 24GB입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3개, HDMI 포트 2개, 모니터는 최대 4개까지 지원합니다. SLI를 지원하며 8K 해상도 지원, 제로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로 길이 318.5mm, 높이 58mm로 실제로 보니 더욱 거대하였습니다. 백플레이트를 제거하고 그래픽카드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나사로 고정시킨 뒤 8핀 케이블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연결된 케이블은 커버 뒤쪽으로 잘 정리해서 넣고 파워와 연결합니다. 하드디스크는 시게이트 바라쿠다 8TB입니다. 하드 트레이를 하나 꺼내고 하드디스크를 넣은 뒤 다시 트레이로 밀어 넣습니다. SATA 케이블로 하드와 파워, 쿨러 HUB 케이블을 연결하면 조립이 끝납니다.
분리했던 부품들을 이때쯤이면 제가 너무 힘들게 조립했기 때문에 촬영 분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8시간 동안 조립했거든요. 녹화하면서 조립하기도 했고 몇몇 부품들이 조립이 쉽지 않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모니터도 이번 기회에 새로 맞췄습니다. 한성컴퓨터 퀀텀답 IPS QHD 144 32인치 게이밍 모니터인데요. 제가 이 모니터를 선택한 이유는 IPS 패널에 32인치급을 가진 모니터가 거의 없었는데 한성 모니터가 제 조건에 부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였습니다. 해상도는 QHD로 2560 곱하기 1440입니다. 4K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격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하니 만족해야겠습니다. 화면 주사율은 144Hz로 주사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지만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모니터는 총 2대 구매하여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운드바는 브리츠사의 BA-K9 사운드바 솔로를 구매하였습니다. 음향 쪽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운드는 무난하게 잘 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운드바 중에서 큰 편이고 음질도 괜찮은 편이라기에 구매하였습니다. 컴퓨터 모든 세팅을 마쳤으니 간단하게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벤치마크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이즈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